안녕하세요. 오늘 사업 설명을 맡게 된 센트리아 에비오 안정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 시기 거치면서 저희가 마스크를 쓰며 생활을 했는데 마스크 벗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애프터 코로나 시기에 외출할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시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스크 벗는 게 불편하고 오히려 마스크 쓰는 것이 편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인간은 환경에 굉장히 잘 적응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들 아쉬워하셨던 것이 바로 여행이잖아요. 여행을 그동안 못 가서 여행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화면에 보이시는 저 지중해 그림 보이시죠? 파란 하늘이 너무도 이쁜, 정말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림인데요. 저희 3년 뒤에 모두들 지중해에 가서 크루즈 타고 지중해 가는 저 상상을 하시면서 요즘 생활하고 계시죠? 저도 그렇고 저희 파트너들도 저 사진을 같이 공유하면서 매일매일 사진을 들여다보고 저는 3년 뒤에 저 자리에서 제 핸드폰 사진기로 저 장면을 꼭 찍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 안에 제가 서 있는 그런 사진을 늘 상상하며 꿈꾸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위스 풍경 사진인데요. 며칠 전에 저희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10년 뒤에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디서 살고 있을까? 무엇을 할까? 그런 얘기를 나누던 중 제가 결혼 전에 갔던 배낭여행으로 스위스를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배낭여행이다 보니까 유명한 관광지를 많이 돌아다녀야 해서 정말 좋은 경치를 많이 눈에 담지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신혼여행은 꼭 스위스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항상 스위스가 여행지로 남아 있었는데, 저희가 아메이에서 이렇게 사업을 열심히 해서 연금소득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10년 뒤에는 저도 그렇고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을 것이고, 저희 남편과 함께 스위스에서 한 달을 살 계획을 하고 웃으면서 우리 꼭 그렇게 하자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 끝나고 그 리더십 여행이 내후년에 삿포로로 확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만 봐도 너무 두근거리고, 예전에 리더님들께서 다녀오신 사진을 많이 보여주셨었는데 볼 때마다 너무 부럽고, 정말 저기서 저희 가족들과 아이들과 파트너 사장님들과 그 가족들과 그 아이들과 모두가 다 같이 저기서 웃고 뛰놀고 눈놀이하고 그런 모습을 정말 상상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결혼 전에는 은행에서 일을 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공부하는 남편을 따라서 미국에서 잠시 살았었고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경력이 단절이 되었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면서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 제 이름 3글자가 있었는데, 아이를 낳으면서는 제 이름 3글자가 점점 희미해지더라고요. 누구 엄마로 주로 불려졌었죠.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아이를 키우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5년 뒤에, 10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저희 남편은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고, 저희 아이들도 제가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각자 자기 공부라든지 자기 갈 길을 찾아가고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10년 뒤에 생각해보면 애 키우고 살림했던 아줌마, 그냥 늙은 아줌마로 남을 것 같은 생각에 이거는 정말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뭐든 해봐야겠다. 뭐든 배우던가 무엇이라도 해봐야겠다. 이렇게 늙기는 싫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늘 해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많은 여성분들이 저처럼 결혼이나 육아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하나, 신문기사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저 사진작가분께서 과거에 본인의 사진을 올린 거예요. 저 모습 너무도 공감되시죠? 우리
우리 주부 여러분들 아이 키우면서 살림도 하고 다림질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또 아이는 내 눈에서 떨어지면 안 되고 저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정말 저 작가분의 표정처럼 나는 뭐지? 뭐 하고 있지? 이게 뭐지? 약간 그런 것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저 사진을 보면서 제가 저 아이가 저만 했을 때 그 느낌이 너무도 잘 나타나 있어서 정말 공감돼서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한 그 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 2030, 3040, 5060 세대별로 이렇게 관심 카테고리를 조사했는데요. 2030, 3040도 일자리나 고용의 단어를 많이 선택을 했고 5060도 높은 비중이더라고요. 이렇게 관심 세대별 2030, 3040, 5060 그리고 맘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관심 키워드를 또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도 일자리 고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세대별 고민 걱정 연관 키워드 언급량도 보면 세대별로 다양한 키워드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3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시간과 돈과 나이입니다. 세대별로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면 살 것인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늙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과 현재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25살 전후로 취업을 하고 65세 전후로 은퇴를 해서 40년 이상 돈을 버는 시기가 있었고 80이나 90 정도의 생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벌어놓고 불려놓은 자금으로 후반전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렇게 보시면 취업하는 시기도 늦춰졌고 돈 버는 시기는 짧아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하고 싶어도 일하고 싶을 수 없는 시기가 오거든요. 은퇴가 좀 빨라졌고요. 대신에 보시면 인생 후반전 수명이 연장이 돼서 저렇게 길게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 버는 시기는 짧아졌으나 인생 후반전은 길어졌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출을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지출? 분유도 먹고요, 기저귀도 쓰고요, 옷도 입고요. 제가 자의적으로 쓰진 않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소비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소비 곡선이 점점 늘어나다가 40세에서 60세 사이에 자녀들 교육이나 결혼, 준비 자금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나이가 들수록 이 지출이 끊어지는 건 아니고 서서히 줄어들지만 늘 사람은 지출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렇게 수입은 처음부터 돈을 벌 수는 없죠. 20대부터 돈을 벌어서 40대, 50대에 이 수입이 피크를 찍죠. 그러다가 내가 일을 그만두면서 서서히 수입은 현저하게 줄어드는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수입보다는 지출을 하는 구간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변수라든가 퇴직이나 폐업이 빨라진 경우에 수입이 이렇게 완만하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지출의 비중은 더 크게 되고 내가 벌어놓은 수입으로 남은 인생을 살기에는 너무 빠듯한 인생을 살게 너무 뻔합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이 생애주기 곡선이 나오는데요.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이게 정말 정답이야 라고 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다 이 곡선을 보시면 공감이 되실 거예요. 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시기, 이 시기에 3040 세대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도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저 시기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정말 소득이 소비보다 적은 시기가 오나? 그때 되면 소비를 줄이면 되겠지. 제가 했던 생각이에요. 저런 생각을 하면서 현재 벌어들인 만큼 쓰면서 그렇게 미래 준비를 막연하게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를 제가 얘기 나누면서 느끼게 되었어요. 저희 한국 사람들 기대 수명도 이렇게 보시면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가 나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기대 수명은 점점
높아지고 건강 수명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여성의 경우, 남성의 경우 그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건강하진 않고 나머지 한 10년에서 15년은 유병 기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채로 노후를 맞이하는 기간이 점점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를 보셔도 OECD 주요국 중에 노년층 상대적 빈곤율이 한국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수입이 어느 순간 제로가 되는 날이 올 것인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플랜 B가 있으신가요? 많이들 주식이나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시죠. 그래서 저도 주식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를 끊임없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옆에서 보면은 자금력도 좀 있어야 되고 정보력도 있어야 되고 두 가지 다 내가 노력 없이는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없는 것 같아요. 플랜 B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수입에 사사분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사사분면이 있다는 것을 예전에는 알지도 못했고 여기 와서 강의를 들으면서 미팅에 참석하면서 이 사사분면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너무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저와 제 주변, 제 남편, 제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이 구간에 속하고 있거든요. S도 있지만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이 구간에 속하고 있고 이렇게 수입을 사사분면을 나눴을 때 E는 직장인, S는 자영업자, B는 사업가, I는 투자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E와 S 구간은 내 시간과 내 노동을 들여서 돈을 버는 그런 구간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저희 직장인들 같은 경우 직장을 나가지 않으면 수입은 들어오지 않아요. 직장을 내 맘대로 나가지 않게 되면 수입은 1원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시기가 오죠. 반드시 옵니다. 또 S 자영업자 구간인 경우에도 가게 문을 열어야 돈이 들어오고 가게 문을 닫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E와 S의 구간은 노동 수입의 구간이고 그런데 B와 I의 구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B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구간이고 I는 시스템에 투자하거나 그런 투자가의 구간입니다. 내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구간이 B와 I의 구간인데요. B는 저렇게 사업가 구간이기도 한데 여기서 나오는 수입은 자산소득이라고도 하고 인세소득이라고 하고 연금성 소득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가수들이 초기에는 활동하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수입을 올리지만 나중에는 그 현역 때 활동했던 노래 불렀던 음반료 수입, 저작권료 또는 후배들을 양성하는 그런 프로듀서의 일을 가지면서 생활을 하죠. 그게 저 B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책을 썼을 때 인쇄 수입이 나오는데 그게 B 구간의 수입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배우게 됐는데 저같이 평범한 전업주부도 B 구간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아메이 사업인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수입 생애주기 곡선에서 E와 S는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그 수입이 끊길 경우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구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에 반면에 B와 I의 구간은 이렇게 수입이 일정 구간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수입이 끊기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지출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수입이 꾸준히 나오는 구간을 살 수 있습니다. 유명한 투자자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게 있는데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이 처음에는 그럼 잠자는 동안 남들 잘 때 일을 하라는 얘기인가? 그런 의미로 조금 받아들였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쉬는 동안에도 수입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내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평생 일의 노예로 살 수 있다. 진정한 내가
부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해 놔야 된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자산소득을 만들고 있냐면요, 제가 늘 집에서 쓰는 생필품 소비로 인해서 자산소득을 만들고 있어요. 생필품 하면은 치약, 칫솔, 샴푸, 화장지 뭐 이런 것들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자세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하루에 집에서 쓰는 생필품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셔서 화장지 쓰시고요. 양치, 치약, 칫솔 쓰시고요. 그 다음에 머리 샴푸, 컨디셔너 쓰시고 나와서 화장대에서 또 여자들 화장을 하시죠. 로션, 스킨 로션, 화장품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정말 화장품대를 열어보면 갖가지 화장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 내가 쓰는 생필품이에요.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물 한 잔 마시고요. 그리고 아침 준비를 하고 아침 준비할 식재료들을 늘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고 영양제를 먹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또 아침에 빨래 돌리죠. 세탁실 보시면 저희가 쓰는 생필품이 또 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약간 주부의 삶을 기준으로 생필품을 나열을 해봤는데 이러한 생필품들이 정말 제가 하나하나 나열해보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런 생필품을 여기저기 마트에서 정말 제가 뭐 디자인이 이뻐서 가격이 싸서 누가 추천해서 어떤 연예인이 쓰고 있어서 광고를 보고 이런 식으로 구매를 했었는데, 이것을 아메이마트라는 이 한 곳에서 구매를 하다 보니 제가 연금성 소득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아메이마트는 이렇게 보시면 여러 고급 프리미엄 생필품 마트예요. 아메이가 취급하는 브랜드들이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바이크, 그 다음에 탈모 모자, 저것 굉장히 핫하잖아요. 저 모자도 나와서 정말 아메이마트 안에서 제가 모든 생필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필품을 고를 때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으로 고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경피독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독극물 같은 종류를 먹었을 때와 발랐을 때 차이가, 먹었을 때는 저희 이 소화기관에서, 간에서 어느 정도 해독을 하기 때문에 이 독극물이 유입되는 것이 어느 정도 차단이 되지만, 이 피부로 들어오는 어떤 유해 물질들은 그대로 피부에 흡수가 되고 우리 혈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필품을 고를 때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으로 고르셔야 되고요. 또 저와 제 가족이 쓰는 것들, 제 아이들이 쓰는 것들은 정말 엄마가 매의 눈으로 고르고 골라서 쓰시잖아요, 다들. 이렇게 가끔씩 생필품 관련해서 이슈가 빵빵 터지잖아요. 나는 정말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광고해서 썼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나는 누가 이거 써보라고 좋다고 해서 썼는데, 아니면 1+1이라서 썼는데 이런 물질이 나왔다니, 이런 게 가끔씩 터지는데, 그래서 생필품은 정말 잘 골라서 써야 된다, 잘 만드는 회사 거를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이마트에서 이렇게 생필품을 공부하면서 써보고 있어요. 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알리고 또 저희 아메이마트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생필품을 써보고 있는데, 이렇게 가끔씩 비교 실험을 해보면 정말 안 쓸 이유가 없고, 와, 이런 제품을 써야 되는구나. 비누 같은 경우도 저런 파란색 알칼리성 비누보다는 초록색 약알칼리 세제가 훨씬 좋고요, 우리 피부에는. 그 다음에 우리 매일 쓰는 폼 클렌징 제품도 우리 피부 제품은 약산성 제품을 써야 되잖아요. 저렇게 비교를 해보면 알칼리성 제품을 많이들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피부 각질층이 점점 벗겨져서 피부 이 장벽이 점점 무너지고 세균이 잘 침투하는 그런 피부로 변해서 트러블도 잘 일어나게 돼요. 제가 쓰고 있는 그 아메이마트 생필품 중에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 바로 화이버 비츠 플러스인데요. 제가 예전에는 뭐 좀 변비도 있었고 굉장히 그 장 관련해서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말 못할 고민도 좀 있었고요. 하지만 제가 화이버 비츠를 예전엔 좀 뜨문뜨문 먹어서 잘 좋은 점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정말 매일매일 먹고 있어요, 화이버 비츠를. 그래서 화이버 비츠를
파이버비치가 불용성, 수용성 식이섬유가 가장 이상적인 비율로 들어있는 식이섬유인데요. 얘를 1년 동안 제가 꾸준히 매일 정말 안 빠지고 먹었더니 이 장 관련 불편한 점이 말끔히 개선이 되었어요. 정말 예전에 그 불편했던 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많이 알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또 좋아하는 이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 저도 먹고 저희 아이들도 먹고 남편도 먹고 저희 집에는 이 파이토 프로틴이 떨어지질 않아요. 고기 대신 파이토 프로틴 이렇게 외칠 정도로 정말 저도 매일 먹고 아이들한테도 매일 타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파이토 프로틴은 식물성 단백질인데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점짜리예요. 많이들 이렇게 판매하는 제품들을 보면은 아미노산 스코어가 몇 점일까? 라고 이렇게 눈 씻고 찾아봐도 아예 표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점수가 80점대인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제품을 저는 고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메이마트를 얘기를 하다 보면 아메이 제품은 좋은 것 같은데 비싼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냥 일반 마트에서 1+1 하는 거 살래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정말 아메이가 비싼 건가?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아메이마트에 있는 그 프로바이오틱스 30호짜리가 43,000원이에요. 그런데 인터넷에 좀 인기가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30호에 무려 158,000원, 3배 이상 가격이 되죠. 그래서 이건 뭐 더 특별한가? 왜 이렇게 비싸지? 그런데 사람들이 후기를 보면 굉장히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봤더니 저희 밸런스 위드인 365는 정확하게 어떤 균주가 얼마큼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그 제품 설명에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프로바이오틱스 중에서 그 비피더스균이 가장 좋고 비싸고 다루기 어렵지만 비싸고 좋은 균인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제품 성분표에 보시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균이 가장 처음에 나와 있어요. 밸런스 위드인 365는 그 가장 좋은 비피더스균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보시면은 50억, 21억 이렇게 들어있죠. 그런데 이렇게 시장에서 판매하는 이 유산균을 보면 락토바실러스균이 제일 위에 나와 있어요. 윗부분에. 비피더스균은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데 얼마가 들어있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 사이트 구석구석을 돌아봐도 균주의 그 마리수에 대한 언급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투명하게 어떤 균이 얼마큼 들어가 있고 어떤 배합으로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비싸게 드시고 계시는 거죠. 이 두 가지만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비싸다고 생각되세요? 밸런스 위드인이 비싼 걸까요? 옆에 있는 것이 비싼 걸까요? 이렇게 아메이마트는 프리미엄 친환경 제품을 회원제로 운영하는 마트고요. 또 3개월 내에 제품의 반 이상이 남으면 100%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돌려주는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일정 포인트 이상을 모은 회원들한테 현금으로 돌려주는 현금 캐시백을 지급하고 있어요. 또 저처럼 조금 적극적으로 알리다 보면은 사업의 기회도 있고, 아까 제가 처음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자산이 저희 아이들한테 상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제품 설명하다가 좀 빠졌는데요. 제가 또 제 최고로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저희 일명 모공지우개라고 하는 제품인데, 저희 아티스트의 화장품인데, 저도 이제 이게 잘 모르고 썼다가 최근에 저희 이제 애기 파트너가 이 제품을 한번 써보자고 이렇게 열심히 쓰다가 그 파트너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부가 모공이 줄어든 게 정말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피부가 광이 나면서. 그래서 너 그 제품을 썼구나. 이 스킨 리피니션을 자주 썼구나. 확실히 모공 작은 게 너무 차이가 나 하고 정말 둘이 얘기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 뒤로 저도 이 제품을 매일매일 꾸준히 썼더니 정말 아침에 화장할 때 이 모공의 이 느낌이 너무 다른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보시면 화장품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특허를 받은, 그러니까 저희 아티스트리 제품들은 특허받은 화장품이 굉장히 많아요. 화장품뿐만 아니라 모든 생필품에 특허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토너고요. 바르는 순간 정말 피부 유수분이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피부가 광이 납니다. 아까 아메이 제품이 비싸다는 그 설명을 이제 제가 조금 놓쳤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아메이 제품 그래 주방세제 하나 갖다 줘 해서 갖다 주면 11,500원 왜 이렇게 비싸?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터넷에는 2,000원, 3,000원 이 정도 가격에 주방세제를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메이는 그 초이스라든가 카탈로그나 제품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이 디시드랍스는 이 원액인데 고농축 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희석해서 쓰는 거고, 저렇게 300ml짜리 희석통에 희석을 했을 때 20통이 나와요. 그러면 저 한 원액 한 통을 20통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액 한 통은 1리터는 11,500원이지만 리터당 가격은 190원이에요. 인터넷에 나오는 최저가, 저 많이들 쓰시는 최저가를 검색해 봤더니 100ml당 514원입니다. 어떤 게 비싼가요? 어떤 게 정말 비싸다고 말을 하셔야 되는 건지 극명하게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저렇게 디시드랍스 원액 한 통을 다 쓸 때까지 플라스틱 통 20통을 세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거를 사용하다 보면은 쓸 때마다 저 플라스틱 쓰레기가 항상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고 저희는 그런 제품인데 가격적인 면에서 정말 비싸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정수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메이 정수기는 이스프링은 원래부터 직수 방식이었어요. 요즘은 NSF 인증 4가지를 획득하고 있고 이 방식을 예전부터 고수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방식을 좀 많이 따라 하잖아요. 타 업체에서. 그래서 이제 정수기가 어떤 물이 좋은 물인지, 어떤 물을 먹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그런 물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다 보면 그래 좋은 건 알겠는데 비싼 것 같아. 나는 그냥 생수 사 먹을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이스프링 정수기가 우리가 구매를 했을 때 필터당 5,000ml를 사용할 수 있는 정수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입할 때는 이제 이거는 렌탈이 아니라 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100ml당 21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필터만 교체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더 훨씬 떨어지죠. 100ml당 5.2원의 물을 마시고 쓸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런데 많이들 드시는, 배달해서 드시는 이 생수 한번 따져보시면 한 병당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쉽게들 구매해서 드시는데 100ml당 가격이 인터넷 최저가를 아무리 검색해도 100ml당 가격이 48원입니다. 오른쪽 비교해 보시면 이스프링을 구입한 첫 해 100ml당 비용보다도 훨씬 비싸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생수를 먹다 보면 버려지는 페트병이, 예를 들어 이스프링처럼 5,000리터를 만약에 생수병으로 먹게 되면 25,000개를 페트병을 쓰레기로 버려야 해요. 이것도 참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생수 드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수기 설치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저기 마트 광고 보고 가격적인 면에서 누가 권해서 뭐 편리해서 집 앞에 있어서 이렇게 여기저기 마트를 이용하는 것을 아메이 마트 한 군데로 몰아서 저희 집 생필품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다른 마트들은 회원들한테 우리 계산할 때 포인트 번호 입력하시잖아요. 그럴 때 0.1% 포인트를 돌려줍니다. 0.1% 포인트 30만 원 사용했을 때 300점을 적립받을 수 있고요. 아메이는 30만 원 사용했을 때 캐시백으로 3%를 적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씩 아메이 마트에서 3번을 이용했을 때 한 달에 10,000원을 돌려받으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30만 원 사용했을 때 비교만 해봐도 300점을 받으시겠어요? 10,000원을 받으시겠어요? 단순한 비교로만 봤을 때도 아메이 마트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실제로 제가 집 앞에 있는 마트에서 와인을 한 병 사고 영수증을 봤더니 저렇게 0.1% 9,900원짜리에서 9포인트가 적립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 폰을 들여다봤더니 제가 여기저기에서 앱을 항상 사용하면서 소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장도 보고, 그 다음에 아이 필요한 학용품 준비도 인터넷에서 사고, 필요한 옷도 사고, 생필품도 제가 인터넷 마트에서 이렇게 앱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아메이 앱을 저는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아메이 앱에 들어가서 생필품을 사용해서 차곡차곡 쌓인 캐시백으로 저는 이 다른 앱에서 아메이에서 받은 돈으로 다른 생필품을 사고 있더라고요. 다른 마트에서는 거기서 받은 돈으로 다른 마트에서 뭔가를 살 수 있는 돈이 주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아메이 마트는 애용을 했더니 제가 쓸 수 있는 현금도 받고 그 돈으로 제가 소비도 하고 생활도 하고 아이도 학원도 보내고 그렇게 키우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마트들은 소비를 했을 때 그렇게 소비로 끝나는 반면에 아메이 마트에서 소비를 했을 경우 소비가 매출로 잡히고 나의 소비가 그 매출 잡힌 만큼 다시 수입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마트를 이용하다 보니 저는 수입이 생기더라고요. 이 수입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 제품 가격이 조금 비싸서 그걸로 다시 돌려주는 방식 아닐까? 라고 저도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해가 됐어요. 기존에 다른 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보시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유통과 광고라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소비자에게 이게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아메이라는 제조회사는 제품을 생산하고 회원 소비자에게 이렇게 직접 제품을 제공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유통하고 광고비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을 알고 이 비용을 굳이 이런데 다른 데 쓸 게 아니라 우리 제품을 좋아하는 이 회원들한테 돌려줘야겠다, 그런 컨셉으로 아메이 마케팅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거를 아직까지도 고수하고 있고, 그것이 이 중간 마진이 35% 정도 돼요. 그래서 작년에 이 소비자들한테 돌려준 돈은 이게 굉장히 단위가 많아서 제가 읽기도 힘든데요. 4,200억 정도를 회원 소비자에게 돌려줬다고 해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저 부분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캡처만 해서 보여드렸고요. 이거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 광고 유통 시장이 굉장히 제품 품질과는 달리 많이 큰 시장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백화점에서 15만 원 이상 팔리고 있는 저 갈색병 통관 비용이 6,300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때 신문 기사를 보고 놀랬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가격 이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회원들한테 돌려줄 이 캐시백을 그러면 어떻게 나눠주는 거야? 모든 회원들한테 똑같은 비율로 나눠주는 거야?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아메이마트에서 혼자 쓰지 않고 이렇게 친구 2명한테 아메이마트가 이런 게 좋아, 이렇게 써봐, 이렇게 쓰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 하면서 알렸어요. 알려서 저도 각각 서로 우리 셋이서 20만 포인트 이상을 썼을 때 옆에 보시면 보너스표에 의해서 그 포인트별로 캐시백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20만 포인트 이상 쓰면 3%를 돌려받는데요. 3명이 다 각각 본인의 장보기를 통해서 20만 포인트 이상을 썼을 때 3% 6,000원씩 돌려받게 됩니다. 저도 20만 포인트니까 6,000원을 돌려받아야 되는 것인데 아메이는 이렇게 공동구매, 광고한 이 수고를 인정을 해주는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저는 6,000원 받아갈 것을 이렇게 공동구매로 인정을 받아서
그럼 저의 공동구매 포인트는 60만 포인트가 되고 옆에 보이는 표에 의해서 6%를 돌려받게 됩니다. 그럼 36,000원인데 제가 36,000원을 다 가지면 그거는 공정하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같이 데리고 갔던 친구들 먼저 6,000원, 6,000원, 12,000원을 나눠주고 저한테는 24,000원을 저는 돌려받게 됩니다. 아까 먼저 보여드렸던 광고 유통으로 쓸 돈을 이렇게 회원 소비자한테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한데 저도 이렇게 친구들한테 알렸다시피 저한테도 알려준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알려준 친구도 똑같이 20만 포인트 이상 본인의 생필품 장을 봤어요. 그랬을 때 먼저 가입했으니까 조금 더 많이 가져가겠네? 먼저 가입했으니까 좀 더 유리하겠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도 본인의 생필품 20만 포인트 이상을 썼을 때 이 친구의 그룹 포인트는 80만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표에 보이는 대로 6% 캐시백을 돌려받게 되고 그럼 48,000원. 48,000원을 이 친구가 다 갖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 그룹 나눴던 것처럼 이 친구의 밑에 그룹 36,000원을 빼줘야 됩니다. 그럼 이 친구는 캐시백으로 12,000원을 가져가게 돼요. 이렇게 표에서 보시면 제일 먼저 가입했다고 해서 캐시백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선착순의 구조가 아니라 보시면 가운데 있는 제일 많이 알린 사람, 노력순으로 캐시백을 나눠 갖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나눠주는 이 분배 방식이 에디슨 어워드라는 마케팅 상을 받았어요. 에디슨 어워드는 그 발명가 에디슨의 업적을 기려서 만든 단체에서 수여하는 상인데요. 저기 보시면 우리 유명한 스티브 잡스, 그다음에 코카콜라 회장, 테슬라 일론 머스크 이런 분들도 받았고요. 저희 아메이 창립자 두 분은 그들보다 앞서서 이 상을 아까 앞전에 보여드린 마케팅으로 인해서 수여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마케팅 방식이 굉장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이라는 반증이겠죠. 아메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 공장인데요. 이렇게 미시건주 에이다에 공장이 있어요.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굴뚝도 없고 연기도 없습니다. 공장 앞에는 저렇게 맑은 강이, 하천이 있고요. 저희 그 주변에 공단을 생각을 해봐도 공단 지역을 지나갈 때 조금 뭔가 쾌쾌한 냄새가 나거나 뭐 어떤 좀 안 좋은 그런 기억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아메이 공장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 아메이 회사에 대해서 처음에 잘 몰랐을 때는 제가 아는 선에서만 이해를 하게 되는데 미팅을 통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듣고 공부하고 배우다 보니 아메이 회사가 이런 회사야? 이런 기업 철학을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나눠주고 본인들이 다 가져갈 수 있는 수익들을 굳이 왜 이렇게 나눠주는 걸까? 왜 이런 방식을 쓰는 걸까? 하는 의문이 조금 들었었어요. 하지만 이 아메이 창립자들이 쓰신 책이라든지 어떤 회사에서 계속 제공하는 이 창립자들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접하다 보니 이 회사가 다른 회사랑은 조금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구나. 나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잘 살자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회사구나. 정말 믿을 수 있구나. 그런 믿음이 좀 생겼어요. 또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EBS에서 그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대기업의 자녀들이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많이 했었죠. 그때 EBS에서 그럼 과연 정말 진정한 그런 부자는 어디에 있는 걸까라는 취재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고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를 찾아갑니다. 그 회사의 창립자의 자녀, 현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창립자 두 분의 인터뷰를 하는 그런 방송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아메이 창립자의 그 2세들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 한번 EBS 그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를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를 보시면 정말 아메이 회사가 이런 회사구나. 내가 오해를 했구나. 정말 믿음이 가는 회사다. 정말 세계 최고의 회사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수익의 분배를 통해서 저는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캐시백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핀은 나로부터 3명을 제가 저희 공동구매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들도 각자 자기의 소비를 마트를 바꾸면서 퍼센트를 3% 3명을 받게 되면 나는 토탈 그룹 PB가 120만 PB 9%가 돼서 월 캐시백이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브론즈 키트라는 저런 10만 원 정도 상당의 제품을 미리 써볼 수 있는 그런 키트가 제공이 되는데, 제 애기 파트너가 최근에 이제 브론즈 파운데이션 마감을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저 브론즈 키트를 매달 받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저게 너무 쏠쏠하고 제품들도 정말 필요한 것만 쏙쏙 다 들어있고, 아메이 제품을 써본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런저런 제품들을 다 써보지를 못했는데 저 브론즈 키트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써볼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달에도 브론즈 파운데이션으로 마감을 하면서 브론즈 키트를 받기 위해서 저게 뭐라고 하면서 저랑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사업을 좀 더 많이 알리다 보면 제가 알렸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본인도 그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본인도 알리게 돼요. 그러면 그들도 저렇게 그룹이 커지고 저의 그룹은 400만 PB 15%라는 그룹이 생성이 됩니다. 그게 이제 브론즈 빌더라는 핀이고요. 브론즈 빌더부터는 아메이 회사에서 보너스를 30%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70에서 150만 원 정도 캐시백을 받고 있어요. 브론즈 빌더는 사실 정말 부업으로 사부작 생필품 바꾸고 바꾼 거 알리고 같이 바꿔 쓸 사람 찾고 공부하고 알려주고 한 1년 정도 그렇게 시간 투자 많이 안 하지 않아도 브론즈 빌더는 정말 거뜬하게 저처럼 애 키우고 있던 전업주부, 경력 단절된 전업주부들이 정말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는 핀인 것 같아요. 월 70에서 150, 저 정도 수입이 생기면 뭐 하시겠어요? 아이 피아노나 태권도 하나 더 보낼 수도 있고요. 또 매달 저도 옷 하나 더 사 입을 수도 있고요. 또 아이들,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외식도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현재 삶에서 저 브론즈 빌더를 수입이 생겼을 때 굉장히 좀 더 풍요로워지는 생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렇게 내 그룹 포함해서 1000만 PB 이상을 달성했을 때 SP라는 핀이 부여가 되고요. 약 250만 원에서 요즘은 한 3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매달 달성했을 때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는 핀인데요. 저희 보시면 뉴핀 보너스, 연말 보너스, 월 보너스 해서 연수입이 5천만 원 이상 됩니다. 그리고 해외 리더십 세미나에 자격이 주어지고요. 저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집에서 살림만 하던 가정주부가 공부하고 배우고 배운 걸 알리고 애용하고 또 알리고 그것을 반복을 했더니 저런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알린 사람들도 또 성장을 하겠죠. 그분들이 파운더스 PT로 성장을 하고 제가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 3명 이상이 파운더스 PT로 성장을 했을 때 저는 파운더스 에메랄드라는 핀을 달성할 수 있고요. 보시면 연소득이 1억 원 이상 되는 정말 고액 연봉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3년 뒤 지중해 크루즈를 향해 다들 열심히 사업을 하시는데요.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면 여행도 여행이지만 저렇게 고소득으로 올릴 수 있는 정말 꿈의 핀인 것 같아요. 또 많이 진행을 하다 보면 그 파트너들의 성장을 도왔을 때 6명의 파트너가 파운더스 PT가 됐을 때 저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고 월소득은 1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연소득은 약 2억 원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동안 이제까지 설명드린 아메이에 대해서 그러면 저렇게 어떤 사업 소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아메이에 대해서 일반 사업과 아메이 사업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일반 사업은 점포도 필요하고 재고가 쌓이면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재고 관리가 굉장히 큰 중요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매달 관리비, 임대료 나가야 되고요.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경기의 아이템들이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다음에 뭐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유통 채널, 그런 SNS 마케팅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야 되고 세금도 내고 배송도 내가 직접 해야 되죠. 저런 이제 뭐 조력자는 없죠. 혼자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런 코로나나 환율, 금리, 뭐 그런 세계 경제에 대한 변수가 항상 있는 부분이고요. 그에 비해 아메이 사업은 점포도 필요 없고 재고도 필요 없고 관리비도 들지 않고요. 인건비는 저 혼자 하는 1인 기업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다니면서 식사를 하고 뭐 누굴 마실 때 커피를 마시고 책을 사 읽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비용이 들죠. 그거는 사실 꼭 아메이 사업이 아니라도 제가 생활하면서 드는 비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업 아이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필품이에요. 저희 생필품은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용하는 아이템이죠. 그래서 경기에 전혀 민감하지 않습니다. 유통 채널도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세금도 3.3%로 굉장히 낮은 세금을 내고 있고요. 상속이 되면서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배송도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소비자 불만도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저희 사업은 그 스폰서, 팀, 그룹, 회사 이렇게 나의 조력자가 항상 상시 대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변수인데요. 내 마인드와 내 자세가 사업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저희 파트너분들과 같이 책을 읽으면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행복한 부자에 관한 책이에요. 그 책에서 행복한 부자가 과연 어떤 것인가,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고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저기 보시면 성공한 사람은 자신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도움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느낌을 전하려고 노력하네. 그들은 그렇게 많은 팬을 만들어 성공을 이룬 거라고 합니다. 팬이 많아야 정말 진정으로 제가 섬기고 그들도 저의 팬이 되고 그런 성공이 돼야 진정한 성공이 되고 나중에 정말 나는 성공했노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인생 목표를 행복한 부자라고 삼았는데요. 저희 스폰서님 꿈을 따라한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물질적으로 돈 잘 벌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부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배우고 익히면서 부자라는 것이 정말 돈만 많은 것이 부자가 아니구나. 사람이 돈만 벌어서는 안 되는구나. 어떻게 살 것인가? 웰빙이 무엇인가? 웰다잉이 무엇인가? 저희 스폰서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그런 부자를 꿈꿔야겠구나. 그러려면 돈도 중요하지만 관계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고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여기서 배우고 있고요. 제가 저렇게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사업 설명을 열심히 했습니다. 네, 들어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만 사업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